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양희덕 교수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과 예술교육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플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을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허몬, 플레이스코어라이트, 큐비어, 빈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실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큐비어라는 어플인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이제 그림이 한 장이 있는데요. 이 그림에 여러분들이 색칠을 하면 그 색칠한 것이 한 그림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휴대폰으로 찍게 되면 그 휴대폰에서 이제 그게 보이는 형태의 이제 그런 증강현실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 현실 세계에서 소방차를 보시게 되면 소방차 이제 사다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물도 뿜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증강현실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그게 화면에 이제 보여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동영상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동영상이 플레이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에 보면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를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까 주었던 그 그림에 여러분들이 이쁘게 사진을 칠하고 그거를 큐비어라는 어플로 가지고 이 사진을 이제 찍게 되면 그 사진 위에 이제 이 소방차가 이제 이 3차원으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3차원으로 보이게 되면 그 3차원을 보인 그 소방차를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사다리도 올릴 수도 있고 물도 뿌려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증강현실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코어 라이트라는 건데요. 이건 약간 음악 쪽과 이제 관련된 어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화면에 이제 플레이스코어 라이트 어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행을 떠나요에 대한 악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보가 있는데 이 플레이스코어 라이트라는 어플을 가지고 이 악보를 사진을 찍게 되면 이 어플에서 자동으로 이제 어떤 이 사진을 찍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이 어플이 자동으로 이제 여기 보면 음표가 있죠. 음표를 이제 얘가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얘가 노래를 이제 플레이 해주는 그런 형태의 어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하시고 주변에서 이제 악보를 한번 이렇게 인쇄를 하셔서 사진을 찍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원래 음악 소리가 나야 되는데 지금 음악 소리는 여기 현재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과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과 예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스위스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거기 회장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1차 산업혁명은 무엇이었냐면 증기기관이었고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로 인한 대량 생산. 그럼 3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가 좀 잘했던 분야인데 이게 바로 통신입니다. 통신으로 기반으로 하는 산업혁명이 3차 산업혁명이었고요. 지금은 이 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정보,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이제 접목되는 것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하는데 이거를 간단히 이제 AI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중요해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일반인도 쉽게 접하게 된 이유는 2016년도에 이세돌하고 알파고라는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이제 바둑대국을 두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람이 바둑에서는 이길 수 있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4대1로 이제 알파고가 이제 이기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지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알파고가 이겼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를 보시게 되면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알파고는 기계이기 때문에 바둑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앉아서 알파고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알파고 명령에 의해서 이제 사람이 움직여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미래에는 우리 인간이 기계한테 명령을 주는 게 아니라 기계가 이제 인간에게 명령을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과연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또는 사람한테 오히려 해를 줄 수 있냐 이런 이슈도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뒤로는 많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 머신러닝 기술, 딥러닝 기술에서 이제 사람들이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큰 개념으로 인간과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보통 다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가 그 데이터랑 유사하게 흉내를 내거나 그 데이터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어떤 걸 맞추게 하는 거.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컴퓨터가 학습을 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고 있고요. 머신러닝 기술 중에서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기술, 그거를 딥러닝이라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파고는 이 딥러닝 기술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기술하면 딥러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용어는 보통 세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고 있는 이제 알파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무엇이냐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람의 뇌에는 정말 많은 숫자의 이제 뉴런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뉴런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는 사고를 하고 어떤 물건을 봤을 때 그 물건을 인지하고 또는 음악을 들었을 때 음악을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뉴런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바뀐다라고 하는데 이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이 뉴런들이 있을 때 뉴런의 연결 강도들을 조절을 해주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동영상은 이제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보시면 간단하게 어떻게 이 앞 슬라이드에서 이 고양이 사진이 들어왔을 때 이 인공지능 기술이 그 고양이를 가지고 어떻게 맞춘다라는 그런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이 동영상을 보시면 그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이전에는 그럼 없었냐?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기술이 잘 안 되니까 관심이 좀 적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그럼 왜 지금 최근에 이 인공지능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됐느냐? 여기에는 세 가지 이제 조건이 지금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할 수 있는 이제 알고리즘이 딥러닝 같은 알고리즘이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그 하드웨어의 속도가 이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준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데이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공지능 기술, 머신러닝 기술, 딥러닝 기술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사람을 흉내내야 되는데요. 사람을 흉내내거나 어떤 걸 흉내내야 되는데 기계가 어떤 걸 흉내내려면 그 흉내낼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그 데이터가 지금은 충분히 이제 많아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구글이라는 회사가 정말 국내외,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큰 회사라고 볼 수 있는 중에 하나인데요. 구글이 이렇게 강력해진 이유는 구글이 이 빅데이터, 여기 데이터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혹시 게임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게임 중에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 회사의 그래픽 카드가 정말 이제 비슷해졌어요. 그 이유는 이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이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연산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 엔비디아, 이제 빅데이터, 구글, 그리고
소프트웨어 역시 구글이 하고 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는 딥러닝 할 수 있게 최적화된 뭐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하드웨어를 잘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인공지능 기술이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예를 이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요. AI 면접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보통 면접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람이 앞에 3명 또는 뭐 4명이 앉아있고 그 사람들 우리한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해서 면접을 하는데, AI 면접이 이제 등장했답니다. 그래서 AI 면접은 앞에 카메라를 보고 사람이 대답을 하면 그 사람의 표정 또는 뭐 몸짓의 움직임 이런 걸 분석을 해서 하는 그런 면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보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취업 시장에서 이제는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만족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농담까지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이 예술에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가 예술에 어떻게 쓰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기술이 예술에 이제 여러 분야에 이제 도전하고 있는데요. 뭐 딥드림이라는 거는 뭐 추상화를 그렸고요. 그다음 아론이라는 것도 색채가 강렬한 그림을 제작을 했고, 쿨리타라는 것은 이제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곡을 했고요. 그 다음에 AI에서도 소설을 이제 쓴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술 분야 여러 분야에도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이 이미 많이 스며들었고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추상화입니다. 그래서 딥드림이라는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그린 추상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아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쿨리타 이제 노래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GAN이라는 이게 딥러닝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이제 왼쪽에 보면 일반 우리가 말이 있고 오른쪽엔 얼룩말이 있는데요. 이 중에 오른쪽에 있는 얼룩말은 사실은 이 왼쪽에 있는 요 말이 있으면 요 말의 색을 얼룩말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GAN이라는 딥러닝 기술을 가지고 요 왼쪽에 있는 요 말의 이 질감을 얼룩말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건데요. 왼쪽 걸 기반으로 이렇게 오른쪽 것을 새로 생성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얼룩말로 만들었는데 나는 얼룩말이 싫다, 검은색 말 또는 다른 말이 좋다 하면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로 이제 왼쪽에 있는 말의 모습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얼굴에 보면 이제 얘는 빈치라는 이제 어플을 이제 이용하면 여러분 해볼 수 있는 건데요. 이 사진을 가지고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급 형태죠. 이 형태로 이제 이 화풍을 바꿉니다. 화풍을 바꾼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사진이 이제 풍경 사진이 들어왔는데 이걸로 고우풍 또는 다른 풍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림에서도 우리가 풍을 바꿀 수 있고 뭐 고흐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세잔느로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화풍으로도 여러분들이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 평창 올림픽 2018년도에서 보면 거기에서 보면 드론이 정말 많이 떴었어요. 드론이 많이 떠가지고 그 드론을 이제 조정을 했는데 이 드론을 가지고 뭐 오륜기도 만들고 또는 어떤 사람이 스키 타는 모양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었었는데 그거를 조정하는 기술도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멋진 장면이 연출되어 있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 이거 누군지 아시겠죠? 보면 영미 뭐 이렇게 유명했던 이제 그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인공지능 기술이 여기에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보면 이게 컬링이었죠. 보면은 이 컬링을 어떻게 했냐면은 기계를 만들었어요. 컬링 기계를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컬링에 보면 이 스톤이라고 하죠. 스톤을 던지는 것을 만들었고요. 던지는 거 하나만 우선 만들고 2차 또 이제 또 하나 이제 이거 스킵이라고 하는 이게 빗자루질 하는 로봇, 빗자루질 같은 거 이렇게 사람이 하잖아요. 그래서 빗자루질 할 수 있는 로봇 두 가지를 만드는 연구를 이제 우리나라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여기 첫 번째로 이 스톤을 던지는 로봇인데요.
이게 이제 평창 올림픽 하기 전에 이제 우리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로봇이 컬링을 하는 그런 것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육하는 사람들도 관심 있을 거고, 아니면 혹시 조카나 동생, 어린 동생이 있으면 아실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증강현실 기술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화면에 여기 관역같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맞추는데요. 뭐 공으로 맞추거나 뭘로 맞추면 이제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쪽에 이제 카메라가 있어서 그 카메라로 공이 여기에 이제 관역 쪽에 어떤 가려짐 또는 뭐 어떤 이벤트 형식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걸 인지를 해가지고 점수를 올려주는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강현실 기술이 이제 우리 교육 시장에도 이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 이제 예제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강연 같은 거 할 때 이제 음악 쪽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건데요. 허몬이라는 어플입니다. 이 허몬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으시면은 노래를 아마 부르실 건데요. 노래는 뭐 가사를 알면 가사를 부르지만 가사를 모르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허밍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런 것 해서 험온이라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어플 같은 경우 어떤 걸 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노래를 힌트로 제가 이제 곡 맞추는 걸 보통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기가 허몬이라고 허밍을 하게 되면 그 허밍한 걸 가지고 얘가 이렇게 악보를 그려줍니다. 그럼 내가 허몬을 하면 악보를 그려주고요. 그거를 플레이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작곡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그냥 하면 그게 이제 어떻게 악보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어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녹음을 하시면 되고요. 녹음을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악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기가 녹음한 거를 악보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은 여러분들이 한번 조절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이 이제 AI 익스피리먼트라는 요 홈페이지를 하나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가면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에서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게 되면 그 스케치를 가지고 그 스케치가 무엇인지 맞춰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보면 내가 이렇게 자전거 모양을 하니까 바이크다 라고 이제 맞춰주는 것도 있고요. 여기 가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한번 어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있으니까 한번 이거를 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면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체육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질 건데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직업으로 가지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많이 쓰이게 되면 단순 계산하는 것들 관련된 직업들은 앞으로 거의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배우가 하고 싶으신 분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배우나 이런 쪽은 그래도 사라질 확률이 37%밖에 안 된다. 하지만 뭐 텔레마케터, 지금 인기 있는 뭐 회계사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대가 좀 지나면 거의 이제 사라질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쓰이는 시대인데요. 이 시대에도 문제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최고의 뭐 과학자들이 모였다는 카이스트에서 우리가 어떤 국방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이제 동영상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이 쓰이면 좋은 곳이 있고 또 쓰이면 안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반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이제 어떻게 하냐?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를. 그러면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잡스, 이제 이분이 고인이죠. 지금 고인이신데, 이분이 모든 사람한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제 가르쳐야 된다, 배워야 된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왜 그럼 배워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면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뭐 몇천 줄, 몇만 줄을 우리가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주어졌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하게 되면 길러지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사고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이제 여러 분야에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술 여러분들의 쓰임으로써 지금 중요한 이제 교육의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요. 그 환경이 뭐냐면 가장 첫 번째 하는 게 패스트 러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기술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요. 기술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다 보니까 그 기술을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지금은 우리가 대학교를 4년을 다니고 있으면서 기술을 배우고 어떤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이 끝나고 취업을 하게 되면 뭐 2년 또는 6개월 이런 단기 교육을 계속 어떻게 되냐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교육을 한번 배우면 거의 끝나고 중간에 뭐 간단하게 뭐 사주 교육 이런 걸 받았지만 우리가 이제 취업을 하고 더 하는 계속 생활해야 되는 그 세상에서는 뭐 6개월 교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 교육을 주기적으로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환경이 이제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뭐 테드라든가 뭐 무크라든가 그다음에 한국형 무크가 K무크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요구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점점 어떤 일을 해결할 때 혼자서 해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해결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해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 점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오픈소스라는 것은 내가 자기가 짠 프로그램을 오픈해줘요. 오픈해주면 여러 사람이 그거를 보고서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쪽은 바꿔야겠다, 또는 추가 기능을 넣고 싶다 해서 또 다른 사람이 거기에다 새로운 기능을 넣고 또는 같이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요청을 하면 그걸 같이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여러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이게 비행기인가요? 비행기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레고로 만든 건데요. 이게 레고 블럭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이 만들면 이런 비행기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근데 이거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분야 이렇게 부분 만들어서 그걸 조립을 한 거예요. 한 번에. 그렇다 보니까 이런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너무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 시대가 이제 평생 교육, 온라인 교육, 협업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로 가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창의성인데요. 창의성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예술 분야겠죠. 그래서 그런 창의성 교육을 이제 예술 분야에서 해주게 되면 미래의 사회가 훨씬 더 발전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교육 분야에서 이제 그러니까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과 뭐 과학 교육을 같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술 분야의 교육과 그 다음에 과학 분야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교육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그러니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그냥 단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이 만능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예술 분야에서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쓸지 또는 우리가 예술 분야에서 이 교육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